안녕하세요. 부평파고대학교 토익 RC 강사 이기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9월 11일 정기토익 시험 잘 보셨나요? 여러분 날씨도 상당히 좋은 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시험을 편안한 기분 하에서 좀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시험 초반에는 제가 몰랐었는데요. 끝나고 나서 학생 하나가 이제 저희 반 학생이었는데 이제 한 7월 달에 받았던 학생인 것 같아요. 와서 아는 체를 하는데 깊은 소식을 들었어요. 학생이 시험 선생님이 되게 쉬웠어요. 특히 파트 5가 너무 쉬워가지고 시험이 참 무난하게 풀렸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심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시험을 너무 잘 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파트 5 쪽이 생각보다는 어려운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쉽다고 해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긴 했는데 그 학생이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조금 안심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이 과연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체적인 난이도를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기 보시면 파트 5 쪽을 중상이라고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제 보통 중중 정도에서 매번 시험 난이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중상으로 나온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본 타입의 문제 있죠. 쉽게 풀 수 있는 타입의 문제들은 이제 수량이 이제 거의 똑같았었는데 어휘 쪽에서 학생들이 조금 구분할 때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을 조금 표시해 줬고요. 파트 6는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평소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파트 6도 조금 어려웠다 해서 중상으로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제일 조금 힘들어했던 부분은 파트 7에서 싱글 지문이었어요. 이제 단일 지문에서 학생들이 좀 지문 약간 긴 지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나오는 표현들이라든지 약간의 단어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몇 개 보였기 때문에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걸렸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느끼기에 체감적으로는 아마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다행히도 싱글에서 어려웠지만 이중과 상중의 3중 지문에서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평소보다 지난달과 비슷했을 때보다는 조금 약간은 낮아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점수를 따기에는 좀 너무 어렵다라고의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여러분 시험 점수가 아마 발표되시면 그래 내 점수 그대로 나왔네 정도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난이도를 보시면 제가 7, 6, 5죠. 학생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대로 제가 적었거든요. 그래서 7이 아무래도 여러분한테는 아직 신토익으로 바뀌는데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고 그런지 제일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 또한 여기가 삽입 문제 있잖아요. 거기에서 포인트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셨고요. 파트 5 쪽은 이제 어휘가 어려운 문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이 하던 문제들, 익숙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풀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쪽에서는요. 이제 물론 나누는 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시면 문법 문제가 전체 이제 30문제 중에서 20문제가 출제됐고요. 어휘가 총 10문제가 출제됐어요.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랬게 그 정도밖에 안 됐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겠지만 문법적인 거에서 약간 어휘의 뉘앙스가 들어간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생각을 아마 갖고 계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문법 20개에 어휘 10개였기 때문에 ETS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패턴 그대로 출제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6인데요. 6 쪽에서는 보시면 문법 문제, 어휘 문제가 공평하게 6개씩 출제가 됐고요. 문장 삽입 있죠. 문장 삽입은 총 4문제가 원래 나오는 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받아들이기에는 어때요? 좀 편안할 것 같잖아요. 어휘가 6개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문법이 조금 생소한 문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사 들어가는 게 이제 5 쪽에서 볼 때는 좀 편안했지만 6에서 이제 지문 속에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은 6 쪽에서 어려움 느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문을 푸실 때 되게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는 패턴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어휘 같은 거 이런 게 어려운 게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파트 7 쪽으로 가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최대한 어때요?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나오면 보통 이게 정말 빠르게 풀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음에 내가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반응해서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형 문제. 이번에 어형 문제가 기본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다행이었어요. 어휘 쪽에서 어려운 게 있었겠지만 자, 보시면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형태가 바로 이제 주어 자리인데요. 이상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수일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수일치하고 합쳐서 이제 나오는 게 동명사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request하고 requesting하고 나온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for 나온 거 보이세요? 전치사 for예요. 전치사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앞쪽에 뭐가 왔다라는 얘기예요? 명사가 왔다는 얘기예요. 자, 왜 제가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 나올 때 보시면 동명사하고 명사를 구분할 때 뭐로 구분합니까? 그렇죠. 동명사는 뒤에 뭐가 와야 해요? 목적어 명사가 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으면 어때? 동명사를 쓰시고 없으면 일반 명사를 선택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거기서 이제 조금 어려워지면 어때? 여기 보시면 리퀘스트 명사익 지금은 복수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단수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걸 구분하는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건 복수명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산명사의 문법적인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그렇죠. 가산명사는 절대 단독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죠. 반드시 관사를 쓰거나 아니면 복수형으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수형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예요? 수일치 문제 형태와 관련해서 어때? 동명사와 명사 구분하는 문제, 목적으로 푼다라는 포인트 꼭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동사와 어울리는 부사 자리예요. 여러분이 이제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 물론 많이 있습니다. 맨 앞에 들어가기도 하고 맨 끝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흔히 볼 수 있는 건 그렇죠. 동사 앞에 그 형태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번에 동사와 관련된 자리 문제가 여러 개가 출제됐어요. 물론 이제 2개긴 합니다만 보시면 보자마자 어때요? have와 pp 사이죠. 그래서 동사가 기본적으로 2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사가 2 형태가 같이 나오면 그 사이에 들어가는 단어는 그렇죠. 부사만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이거는 frequently 부사 바로 쓰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보시면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형태가 나왔을 때 동사가 나오면 앞에 있죠. 우리가 have pp라든지 아니면 조동사 있죠. must라든지. 그죠? 예. 아니면 이제 have pp 금방 말씀드렸던 패턴, 그죠? 아니면 어때요? 비동사 뒤에 ing나 pp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동사가 2개가 같이 겹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다 어디에 사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는 다음부터는 이거는 바로 그냥 1초 문제처럼 바로 딱 보자마자 찍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조금 난이도가 높았던 건 요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간혹 가다 보면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난 분명히 쉽게 풀고 딱 나왔는데 틀렸어.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쉽게 풀었는데 답은 다르더라는 거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보세요. 우리가 이게 주어가 왔고 동사가 왔기 때문에 동사 뒤에는 뭐가 와요? 동사 뒤에 목적어, 동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적어 생각한 거예요. attention. 괜찮았어. 그런데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거예요. 동사 뒤에는 보통 뭐가 온다? 목적어가 온다. 이거는 3인칭 동사였죠. 아니 3인칭이에요. 죄송해요. 3, 4, 5, 6의 타동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동사, 일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그렇죠.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원래 목적어 없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럼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 일형식 동사 뒤에는 아무것도 안 와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to, 전면구 덩어리는 이게 수식어 기능을 하니까 이거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일형식 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당연히 부사 자리죠. 오케이? 요렇게 잡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는 게 여러분이 LC를 들을 거나 할 때 뭐야? listen to라고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listen to the music 이렇게 listen to the question 이렇게 되는 거니까 listen to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게 원래 세트니까 여기 들어가는 건 부사 이렇게 선택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동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동사에서 이번에는 물론 항상 수, 태, 시 세 가지 모두 전 활용을 해야 이제 확인을 해야 푸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여러분 그런 성향이 있긴 했습니다만 나름 시제 쪽으로 좀 치우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표현을 찾으셨으면 시간적인 표현을 찾으셨으면 정답을 조금 빠른 속도로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가보시면 보기를 보자마자 will announce와 announced 이렇게 미래와 과거 있었지 않습니까? 보자마자 어디로 가야 돼요? 무조건 표현 찾는 거예요. 물론 보기에서 4개가 있었으면 여러분이 조금 이제 선택할 때 약간 신경을 쓰셨겠습니다만 우선 눈에 보기를 보시면서 눈에 빠르게 캐치가 돼야 돼요. 수태시 하는 것보다 이거 시제 문제인 것 같다. 그러면 시제로 어때? 표현 찾으셔서 next Monday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미래. 그러면 정답은 미래겠지라는 생각을 하죠. 대신 미래 관련된 답이 2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어때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건 지운 상태니까 다른 어때요? 수동태라든지 아니면 수일치는 상관없으니까 수일치만 수동태만 봤으면 풀 수 있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수태시 하는 것도 좋지만 포인트로 보기에서 빨리 캐치되면 빠른 속도로 접근하시면 좋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다음 2번 문제는 이거는 패턴이었어요.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물론 이것도 위에 것도 그랬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여기 for the past few years 보이세요? 지난 몇 년 동안이라고 나왔죠. 지금 보시면 대표적인 기간이 나왔어요. 기간의 형태가 나오면서 뭐야? past라고 과거 붙었죠. 그러면 때 과거의 기간이에요. 그러면 뭐? 그렇죠. 무조건 현재 완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현재 완료 바로 들어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상하게 ETS에서 가정법 패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때? would have pp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존 이제 7월이나 8월 이렇게 계속 보셨다면 가정법 표현이 많이 나오네. 그렇죠? 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법은 이제 추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형태와 어울릴 수는 없죠. 그렇죠? 오케이. 이제 여러분 가정법을 쓰려면 이제 가정법 패턴 아예 정확하게 넣어놓고 이제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would have pp가 정답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게 아니었다라면 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물론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뒤에 뭐가 있어? 목적어가 있습니다.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이의 수동. 능동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수동태 지워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때? 미래에 있었으면 이거는 구분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미래는 아니니까. 이렇게 접근하셔서 마무리하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어때요? 동사 끝나고 이제 접속사 들어가요. 조금 위안이 되고 있어. 맞췄다. 그래, 내가 생각했던 그거하고 똑같아. 선생님 좀 다르게 접근하시네. 그러면 제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이 있으면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제가 원하는 이제 하는 스타일하고 조금 이제 여러분이 조금 접목해서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을 테니까요. 잊지 마세요. 저희가 이걸 공부하는 건 문제를 빠르게 풀기 위한 패턴의 문제들이에요.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접속사하고 전치사입니다. 절대 빠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번에는 전치사가 조금 출제된 것 같아요. 접속사하고 이제 좀 전치사가 좀 많이 되는 편인데 이번엔 좀 적었다라는 게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제일 쉬워하는 등위 접속사가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등위 접속사만 같이 나왔으면 쉬웠을 텐데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등위 접속사 말고 부사하고 전치사랑 나오니까 아무래도 구조 문제처럼 접근해서 뒤에 명사 오니까 전치사가 들어가네 아마 이런 식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빠르게 물론 문제가 어려울 때 빼고요. 조금 무난하게 나올 때는 여기 보시면 데일리하고 위클리잖아. 어때? 이게 단어들이 좀 비슷해 보이잖아, 형태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병치 구조 딱 떠오르셔야 돼.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세트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등위 접속사가 들어갔어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셨으면 좋았겠고요. 스틸은 여러분 얘가 부사예요, 부사. 부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 부사 들어가는 경우 괜찮아. 그러면 구조적으로 어때? 티켓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지. 그죠?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주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조금 더 학습을 조금만 해볼까요? 여러분 위클리 보이시죠? 위클리의 품사, 데일리의 품사 뭐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형용사도 되고 뭐도 돼요? 부사도 돼요. 조금 나름 중요한 놈이에요. 그래서 꼭 잡으셔야 돼. 그래서 데일리, 위클리, 이얼리, 먼슬리 이런 거 있죠. 다 형용사, 부사 둘 다 된다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꼭 시험에 나올 거라고 제가 오프라인에서 반드시 강조한 아마 제 수업을 듣고 계신 분이라면 쌤 나왔어요 라고 하면서 푸셨을 거라고 봅니다. 부사절 접속사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나 거기에서 나오는 게 시간절이에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혹시 기억나세요? 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문장의 시제가 미래 딱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반응하세요. 미래 시제가 나왔네? 그러면 뒤쪽에 뭐예요? 부사절 접속사 나오고 뒤쪽은 뭐다? 현재 완료 올 것이다 라고 캐치하셨으면 좋아요. 물론 여기서는 접속사를 물어보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 왔고 여기 뭐예요? have pp니까 뭐예요? 여기서 부사절 접속사 선택하셨으면 되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쌤 so that도 부사절이에요?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부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so that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 있죠. 뭐예요? 그렇죠. 지금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같아. so that 따면 주어 나오고 뒤에 뭐가 나와요? can이나 보통 may가 와요. 보통 이제 저희가 조동사가 온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so that이 오실 때는 무조건 조동사 바로 문장에 보세요. 조동사 있어 없어? 없으면 버려요. 무조건 버리셔도 괜찮다. 자, 그 다음에 in fact 있죠. 얘는 사실상. 얘는 이제 일종의 접속 부사죠.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접속 부사는 부사예요. 제가 지금 접자 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접속 부사는 맞지만 어때요? 의미적으로는 접속사 같지만 엄연히 부사다. 그래서 지금 문장에 동사가 2개 있는 꼴에 들어갈 수가 절대 없어요. 버렸어야 됐겠죠. 그러면 as soon as 남네요. 그렇죠? 근데 얘는 뭐예요? 시간의 접속사. 그러면 어때? 현재 완료고 반대쪽은 미래 온다. 괜찮네. 이렇게 됐겠죠. 아마 지금 선생님 현재가 아니라 현재 완료도 돼요?
됩니다. 현재 완료도 돼요. 그래서 얘는 미래 완료를 대신해서 현재 완료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혹시 놓치셨으면 요거는 다시 한번 꼭 정리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필기하시고 패턴으로 마무리 작업 꼭 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마무리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었으면 좋았겠어요. 물론 전치사가 어려울 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쉬울 때는 우리가 많이 보던 게 많이 나와요. 아마 저한테 수업 들으셨으면 바로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보자마자 지금 수동태인 거 보이세요? BPP.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나요? 무조건 항상 바이여야 해요. 수동태 딱 나오면 바로 바이.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요? 그렇죠. 행위자가 나올 거예요. 행위자가 없어? 그러면 그 문제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바이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행위자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바이 보이시잖아요. 바로 정답하면서 행위자 나왔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존경을 받는다. 말 되는구나. 그러면 정답은 거의 10개 중에 9개 이상이 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from 있죠. 여러분 from 같은 경우는 어때요? from은 뭐뭐로부터란 얘기죠. 우리가 출처 같은 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봤을 때 보통 어때요? 출처 형태여가지고 나와서 from이 될 수는 있으나 어때요? 기본적으로 행위자가 와서 그런 형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제가 플러스는 지우지 않고 놔둔 이유가 뭐냐면 얘도 전치사라는 걸 기억하시라고. 이제 정답으로 실제 출제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플러스도 뭐다? 전치사. 말 그대로 더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그 다음 보시면 제가 딱 보자마자 이 문제 나왔을 때 올커니 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물론 이렇게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됐어요. 보시면 포스트폰 보이시죠? 뭐가 연기가 되는 거야. 언제까지 연기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until 뒤에 이제 시간의 표현이 와서 좀 더 좋았을 시간이 나왔으면 조금 더 쉽게 접근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가 어때? 그의 리턴까지니까 그가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지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의미적으로 잡아내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이 until을 쓰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within 보이시죠? 지금 여러 ETS에서 아마 노린 건 이런 게 아니었나 싶어요. until하고 within이 같이 나올 때는 보통 within은 뭐가 나와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기간 명사가 뒤에 붙잖아요. 기간의 전치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간 명사가 오기 때문에 until하고 항상 within이 보기에 같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지금 묶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때요? 그 return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때요? 기간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의 시점 포인트죠. 돌아오잖아.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구분을 그렇게 하셨어도 되긴 합니다만 제가 얘기했죠? 보자마자 postpone until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절대 잊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until 하면 생각나는 게 by하고 구분하는 거 있지 않았나? within 하면 무조건 기간명사만 오나 다른 거 있지 않았나? 이런 걸 하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에서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인 문법 형태에서 대명사하고 이제 비교급이 나왔었는데요. 대명사는 좀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문제 물론 나올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특히 인칭 대명사 문제, 자리 문제 풀 때 인칭 대명사 보기를 보시면 지금 보자마자 인칭이잖아요. 그러면 해석할 필요 없이 자리예요. 그냥 어용 문제랑 마찬가지 문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여기 동사 나온 거 보이세요? 동사 뒤에 뭐가 와요?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 뒤에 목적어 온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목적격을 과감히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괜찮아. 써요.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앞에 보고 풀었잖아, 답을. 그럼 어디도 봐야 돼요? 분명히 뒤에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덩어리진 건 아닐까 생각하셔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소유격이 정답으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뒤에 명사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그래서 소유격 플러스 명사 덩어리가 목적어구나. 그래서 명사 앞에 소유격이 정답 이렇게 해주셔야 해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잊지 마세요. themselves 있죠? 여러분들 제기대명사의 용법 있죠? 반드시 3가지 형태 다 정리하셔야 해요. 제기대명사 다음 달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대명사.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none하고 and이거든요.
충분히 여러분이 해석을 통해서도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패턴으로 잡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해석을 하면 문맥적으로 보면 앞에하고 비교해 보면 그들은 뭐예요?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재고가 없다란 얘기였어. 그래서 have none in stock이었어요. 근데 any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쉽게 any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냐면 any는 부정문에 써요. any는 어디에 쓴다고요? 부정문에 쓴다예요. 그래서 부정 물론 의문 여기다 좀 쓸까요? 제가 의문문이라든지 조건문에도 쓸 수 있구나라는 건 맞아요. 근데 보통은 부정과 관련된 포인트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혹시 애니가 정답 아니야? 했을 때 해석이 조금 아리까리한 느낌? 그러면 무조건 혹시 낯이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세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 그때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애니가 긍정에 쓰일 때가 있어요. 당연히. 긍정. 그때는 뜻이 뭐 어떤 뭐뭐라도란 뜻이에요. 어떤 뭐뭐라도. 근데 애니가 단독으로 쓰인다기보다 애니는 반드시 뒤에 명사를 가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그 경우에는. 아시겠어? 그래서 any 다음에 명사까지 해서 어떤 명사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부정에 그러니까 문장에 not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비교급으로 가겠습니다. 자, 비교급 보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보기를 보시면 보기에 비교급이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러면 원급이 써 있을 때도 당연히 있거든요. 아니면 최상급도 같이 있든지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하실 게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형태적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짝꿍부터 보세요. 1초가 채 걸리지 않아요. 보시면 보자마자 여러분 된 보이죠?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자마자 정답은 당연히 그냥 퓨어 비교급이 정답이었던 형태예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이 문제를 틀리셨다면 다음에 푸실 때 이런 패턴을 꼭 좀 기억하셨다가 보자마자 이거부터 보라고 했었지 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우리 more than 아시죠? more than ever. 그래서 more than ever라는 표현으로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최상급을 나타나죠. 나타내.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뭐뭐하다. 이렇게 more expensive than ever, 그 어느 때보다 더 비싸.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파트 6입니다. 자, 드디어 나왔어요. 파트 6는 여러분 이제 어려운 질문들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조금 빠르게 캐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문제들을 선택했어요. 보자마자 여러분 missing하고 missed 보이시죠? 이거는 구분을 해서 하려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서는 안 되는 문제였어요. 보자마자 이건 그냥 missing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분사 배우시면 표현 형태로 외우는 것 중에 아마 1순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missing luggage 아니면 missing child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아라든지 잃어버린 집 이런 거 할 때 쓰는 표현. 그래서 다음에 나오시면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때 여러분들이 책이 어때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셨으면 아마 어려우셨을 거야. 그래서 분사 나오실 때 이런 표현으로 있는 것들은 그대로 외우셨다가 바로바로 하셔도 괜찮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 be returning하고 returned 나온 거 보이시죠? 자, 그런데 앞에 and 있는 거 보이시죠? 물론 파트 5 쪽에서는 and를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지금 자리에 들어오면서 병치 구조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might 보이시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라고 생각하셔서 아마 might be returning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문장이 조금 어려웠던 게 might have found잖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을 누가 그걸 반납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누군가가 갑자기 반납할지도 모르죠. 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might have pp죠. 그래서 might have return 이렇게 정답이었던 형태입니다. 그래서 병치 구조까지는 보는 건 좋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해석을 하시면서 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다음에 푸실 때 병치 구조로 푸실 때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항상 제일 앞에 있는 단어 있죠. 그러니까 and 있으면 and 앞에 있는 단어. and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앞에 여기 들어가는 단어가 지금 동사류니까 가장 가까운 동사류를 먼저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매칭을 거기서부터 해보시고 의미가 이상한가 확인하시면 돼요. 무조건 앞에 있는 것부터 확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 문제는 쉬운 문제기는 했습니다. 그냥 지금 책을 책을 잃어버렸잖아요. 분실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분실했으니까 네가 돈 잃어버렸으니까 책 사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책을 할 거다? 주문한다는 얘기. 책을 갑자기 규명한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금 정답이 아니라 당연히 주문한다가 맞았던 형태였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별표 하나. 요거 맞추셨어야 되는데
전형적인 파트 6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분명히 파트 5 쪽이었으면 이 문장 안에서 해결하면서 푸는 거였거든요. 그 문장에서만. 근데 파트 6를 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휘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반드시 문맥적으로 비교가 들어가셨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서는 previously하고 뒤에 뭐가 있어요? now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러니까 이랬고 지금은 이렇고 예전에는 이래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 previously가 정답이었어요. finally는 특히나 그리고 마침내 뭐뭐 했다라고 할 때, 그렇죠? 물론 이제 완료 시제랑 많이 쓰이는 성향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하고는 다르게 여기서는 앞에와 뒤에 부사를 가지고 푸는 패턴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이제 일반적으로 파트 6에 나올 때 보면 접속 부사 문제가 단독적으로 부사끼리 나올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접근해서 풀어보세요라는 문제 패턴일 텐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나오기는 했어요. now that은 접속사예요. because의 동의어죠. because 때문에. since then은 그때 이래로 얘가 없다라고 보셔도 괜찮아. 그때 이래 물론 없으면 의미적으로 말이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포인트를 얘는 접속 부사로 그냥 받으시면 돼요. 부사로. 그때 이래로 그때부터. never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접속 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요거하고 이제 구민하면서 해석을 아마 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려고 했을 텐데 감사하게도 since는 절대적인 법칙이 있어. 현재 완료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since가 나오게 되면 have pp 패턴. 요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뭐 해왔다죠. 요거는 이제 조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현재 완료가 나와요. have pp가 나오고 since 뒤에는 뭐가 나온다? 과거가 나온다. 이제 전치사라면 여기 뒤에 어때요? 시점 명사가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얘가 접속사로 쓰이면 뒤에 주어 다음에 그렇죠. 과거 동사가 나오겠죠. 그것만 좀 잡으시면 좋을 거라고 봐요. 네, 절대적이에요. 꼭 좀 암기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이에요. 자, 보시면 7. 단일 지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지문의 난이도는 조금 올라가는 것 같다. 근데 이중 지문은 평이했다. 이중하고 삼중은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나오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 저기 접근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동의어 문제만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intend하고 동의어가 플랜이 정답이었잖아요. intend 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뭐 있어요? 그렇죠? intend to do죠? 역시나 plan to do예요. 요거 이렇게 잡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복습하시면서 이제 뭘 확인하셔야 돼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뭐 있지? 이거 말로만 할까요? 뭐 있어요? want to do, 그렇죠. decide to do, hope to do, need to do, offer 있죠. offer는 조금 여러분이 놓치는 분들 많더라고요. offer to do. 요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decide to do는 아까 했었으니까.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많은 것들을 조금 익숙하게 해놓으시면 좋아요. 나중에 스피킹 같은 거 하실 때도 훨씬 빠르게 반항을 여러분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꼭 좀 입으로 좀 암기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재밌다기보다는 ETS가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보통 이렇게. 저번에 여러분 웰스가 정답으로 나왔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는 웰스 오브였어요. 그래서 웰스 오브가 얘가 덩어리째 풍부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많은 얼랏 오브 있죠. 얼랏 오브처럼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얼랏 오브 다음에 여기 이제 불가산이 보통 많이 오거든요. 이제 복수가 올 때도 있긴 합니다만 보통은 불가산이 온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이 똑같이 물론 똑같은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나왔어. 그럼 이게 뭐예요? 풍부한 거잖아요. 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풍부함이라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아마 토익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저 어번던스를 풀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요거 동의어로 요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풀어보신 분은 쉬웠고요. 안 하신 분한테는 조금 어려웠던 형태고요. 프로모트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죠. 뭐예요? 홍보, 승진, 촉진하다죠. 그래서 홍보, 승진, 촉진인데 그 중에서 그렇죠. advertise, 광고하다가 정답이었던 이렇게 요것만 묶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기본적인 패턴들을 제가 쭉 한번 살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난해했던 문제들 있죠. 그거를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마자 여러분들 보면 스릴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스릴이라는 단어는 뭐 생각나세요? 그렇죠. 이거는 보자마자 여러분 떠올라야 되는 건 이거 감정동사야 라고 캐치가 되셨어야 돼요. 물론 보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 자리가 뭔지 이런 것도 중요하긴 했습니다만 단어를 먼저 인식하는 속도가 빨랐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꾸미는 거라. 그렇죠? 왜? 앞에 어가 관사가 한정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정사 있고 뒤에 명사가 오죠. 명사 앞에 들어가는 건 형용사죠. 그중에 분사 문제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그럼 여러분 감정동사는 뭐 생각나세요? 그렇죠. 사람이면 뭐예요? 사람이면 그렇죠. 사람이면
pp고 사물이면 뭐예요? ing. 어떤 것만? 감정동사일 때만. 여러분 이거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에요. 우리가 토익 문제 풀 때만 조금 활용하시면 되고요. 어디 가서 막 이거 무조건 절대적이야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면 pp, 사물 ing 그렇게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아주 멋진 경험이란 얘기잖아요. 좋은 경험이다, 스릴 있는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게 풀어낼 수 있었던 형태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체크하실게요. 여기 newly hired intern 보이세요? ly 나오고 pp형 분사 나오고 명사 나온 패턴이 정말 많이 쓰이는 패턴이에요. 이것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 여러분이 생각할 건 감정동사가 나왔을 때 사람, 사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뭐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감정동사류가 뭐가 있지? 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하나 재미로 한번 해볼까요? 뭐예요? excite 있죠, 우리가 excite 아시죠? exciting이라는 단어. 오케이, 조금 글자가 조금 밀렸네요, 그렇죠? 오케이, 얘도 어때요? 사물이니까 ing 쓰는 거죠. 또 뭐예요? interesting 아시죠? interesting 기억하셔야 되겠고, 조금 어려운 단어 쓸까요? overwhelm, 오케이, overwhelming. 얘도 어때요? 지금 감정동사에 제가 사물이기 때문에 다 ing를 쓴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satisfying, fascinating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감정동사류들 여러분들이 한 번은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오프라리에서 강조했었거든요. 최근에 안 나오고 있다. 감정동사가. 조만간에 나온다 했었는데 이번에 역시 나와줘가지고 고마웠던 문제입니다. 좋아요. 이렇게 마무리해서 여러분들이 스릴링을 선택하셨으면 됐겠고요. 다음 15번. 요거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로 나왔을 때 조금 어려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Totaling, Assigning, Processing, Reading인데요. 얘가 지금 분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문장이 쭉 가서 마무리된 상태에서 컴마 찍으죠. 컴마 찍고 나서 들어간 우리가 이제 동시동작 분사 구문 뭐뭐 하면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거를 아셨으면 되고요. 물론 다행히도 어휘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바로 선택하셨으면 돼요. 이제 파트 6에서 똑같은 문제가 자리 형태로 나오긴 했었는데 그 문제를 좀 많이 틀려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5 쪽에서는 어휘 문제였다라는 거.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왔어요? More than $10,000, $10,000 이상이죠. 그래서 돈이라는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더 쉽게 토털링으로 가셨어도 괜찮았었는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해석을 하셨으면 충분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벤트죠. 오케이. 그래서 연례 행사죠. 어때요? 커뮤니티 자선 이벤트가 깼어요. 뭐야? 지난해 기록을, 그죠? 기부에 대한 지난해 기록을 깼습니다. 그러면서 뭐야? $10,000 이상을 뭐야? 총 어때? $10,000 이상을 가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토털링이 정답이었어요. 오케이? 토털링은 전체가 얼마가 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사인은 여러분 동사로 무슨 뜻이죠? 할당하다, 배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사인은 중요한 단어라서 어사인 A, B가 된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형식 동사 구조로 쓰이는 형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프로세싱, 요게 중요해요. 프로세스는 여러분 생각하시면 프로세스 동사로 쓰일 때 A into B예요. 그래서 A를 B로 처리 가공하다라는 뜻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ing형 명사 패턴으로 나오는 문제로 활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리드는 최근에도 정답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리드는 어떤 타동사로 쓰면 뭐뭐를 이끌다라는 뜻도 있고요. 자동사로 쓰이면 리드 투죠. 리드 투. 그래서 어떤 걸 우리가 리절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초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어떤 뒤에 오는 명사를 초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리드 투는 한 가지 더 어떤 거를 연결하다라고도 쓰이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떤 거에서 다리를 어디로 어떤 길로 연결하다 아니면 어떤 길이 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은 어떤 집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때 lead to the house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형태니까 요거는 꼭 여러분이 각자 마무리 꼭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이제 보건 관련해서 문제를 이제 조금 응용하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를 조금 더 넣었거든요. 반드시 꼭 좀 마무리해 주세요. 자, 다음 갑니다. 17번 보시면 요 문제가 여러분한테는 되게 어렵게 느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이즈, 볼륨, 오더, 디맨드. 아마 여러분한테는 조금 사이즈는 쉽고 볼륨이라는 단어가 볼륨이라는 건 소리의 볼륨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로 간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오더하고 디맨드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해석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due to 뭐 때문에 전화의 높은 사이즈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볼륨이 높을 때 어떻게 우리가 얘기해요? 하이 볼륨이죠. 진짜 소리 얘기할 때도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물론 뜻은 달라. 얘는 양일 뜻해. 엄청난 양이라고 할 때 대량이란 말을 쓸 때 우리가 하이 볼륨이라는 표현 자체가 있어요. 그걸 조금 알으셨으면 좋았겠고요. 사이즈는 크기 같은 규격을 얘기할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빅 사이즈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잖아요. 하이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빅 사이즈가 먼저 떠오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번에는 놓쳤습니다만 다음을 위해서 하이 볼륨, 그다음에 빅 사이즈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더는 주문이죠. 그다음에 디맨드는 수요인데 디맨드도 어때요? 많은 수요니까 many demand라든지 물론 얘는 이제 불가산도 되기 때문에 much demand라든지 수가 많을 때 수요가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는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복습하실 때 이제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이런 문제 나와야지만 푸는 거잖아요. 복습하실 때 문장들 하나하나 잘 살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늘려가 주시라는 거 꼭 좀 강조드립니다. 자,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시면 incidentally, however, rather 그 다음에 therefore예요. 자, 자리 형태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딱 어때요? 폼사가 여러분 눈에 딱딱딱 들어오시나요? 자, 보시면 다 부사예요. 그래서 incidentally 있죠. 얘는 일종의 by the way처럼 쓰이기도 해요. by the way. 우리가 이제 화제 전환할 때 그런데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물론 얘가 일반 부사로는 우발적으로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 얘가 by the way처럼 그런데 그렇죠? 그런 의미로 잡으시면 좋겠고 however는 여러분이 잘 아는 뭐예요? 그러나라는 뜻이고 rather는 뭐예요? 다소라는 뜻이죠. 다소. therefore는 그러므로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지만 여러분들이 저 자리 뭐다 해서 바로 반응하셨으면 어때 여러분들이 and 다음에 들어갔네 보기에서 그랬기 때문에 바로 해석하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돼? 프로모션이 어때? expired 됐죠. 완료가 된 거예요. 행사 끝났어. 프로모션 기간이. 그래서 어때? 스토어는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 할인가를 제공하죠. 아 당연히 그러므로네 하면서 정답을 therefore를 쓰시면 됐었죠. 그래서 문제가 지금은 조금 무난하게 쉽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건 다음을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and 다음에 밑줄이 쳐져 있을 때 여기에 접속부사 자리 문제로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는 접속사 쓰시면 안 돼. 왜? and가 뭐니까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표현 정리해 주시고 들어가는 자리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126번. 자, 이 문제가 여러분이 아마 제일 어렵지 않았나.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도대체 뭐지? 아마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도치를 배운 학생들조차 이거 뭐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문장 자체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도치가 됐었기 때문에 그 큰 틀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보시면 여기 보면 전치사 보이시죠? 전치사 뒤에 뭐가 와요? qualification이라는 명사 오고요. 얘 같은 경우 qualification 어때요? 이렇게 덩어리.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지금 관계대명사 뒤에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삽입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은 이거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among qualifications 다음에 is the ability 이것만 보셨어야 돼. 물론 뒤에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런 거 다 떼고 보셨어야 된다. 그래서 밑줄 다음에 among the qualification is the ability 이건 뭔가 이렇게 보셨어야 돼.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걸 버리셔야 돼. 그래서 수식어 제거하시면 구조가 조금 더 쉽게 보인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원래 문장부터 제가 써드리면 이렇게 된 거야. The ability 있죠. The ability 다음에 is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치고 원래 이렇게 됐던 거야. among the qualifications 이렇게 qualifications 이렇게 빨리 쓰다 보니까 글자가 좀 날아가네요. 조금만 양해 부탁해요. 그래서 그 능력이죠. 원래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 어떤 능력이에요? 직원들을 매니지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이 그냥 능력만 생각하셔요. 여기는 꾸며놓은 말 빼고. 그래서 능력은 qualification 속에 들어간다. 원래 이렇게만 해도 문장이 말이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쓰면 여러분 이렇게 썼으면 조금 무난했을 텐데, 그렇죠? 예. 이렇게 써도 어려울 수도 있었긴 합니다만, 그렇죠? 예. 근데 여기 형용사를 쓰라고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이 전면구도 떼고요. 그 능력은 어떠하다?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하는 데 있어서 퀄리피케이션 속에서 정말 중요한 능력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셨어야 되는데 여러분한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원래 문장은 도치. 그래서 ability is 다음에 여기에 primary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물론 시험의 정답은 chief였어요. 오케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은 어때? qualification 속에 매우 중요합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됐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맞고 틀리고가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런 문제를 나오실 때 도치를 몰랐으면 되게 어렵거든요. 좀 말도 안 되고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도치라도 배우셨거나 도치를 조금 알고 계셨는데도 안 풀리셨다면 반드시 수식어 제거하시면서 접근하셔야 구조가 보여요. 아시겠죠? 그거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구조 분석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미적으로 primary가 정답이란 뜻이죠. 오케이? proficient는 능숙한 거고 proper는 알맞은, probable는 어때요? 가능성 있는 이란 뜻이냐,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의미적으로 이제 구분하라고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구조를 이해하시면 쉬웠던 문제라서 제가 이 부분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27번 갑니다. 요것 또한 별표. 근데 별표 치기에는 조금 공부를 여러분 이제 선생님하고 저 같이 하셨으면 거의 다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기대하는 문제였어요. 왜 그러냐면 보기를 보시면 여러분 some, all, which, even인 거 보이죠? 보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뭘 생각했어야 되냐? 접속사 있고 접속사 아닌 게 있네 라고 하죠. 그럼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접속사인지 ing부터 구분하셔야 돼. 그러면 최소한 하나는 접속사로도 버릴 수 있잖아. 만 접속사가 아니라면. 뭘로 구분하죠? 아, 그렇죠. 동사로 구분해, 동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가 만약에 만약에가 아니죠. 위치가 접속사로 나와서 얘가 들어가서 정답으로 된다면 동사가 몇 개가 돼요? 동사가 2개가 되어야 해요. 아, 당연한 거죠. 여러분 알고 계신 법칙 있잖아. 접속사 뒤에 어때요? 주어 동사를 쓰고 컴마 찍고 주어 동사 오는 거 아시죠? 오케이? 접속사가 들어가면 무조건 동사가 딸려와야 해요. 그래서 동사가 항상 뭐예요? 접속사 들어가면 하나씩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보자마자 세봐요. 어디 있어요? receive라는 동사 1번 나온 거 보이세요?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어요? 동사 2번 나왔죠? 동사가 몇 개예요? 2개. 그럼 끝난 거예요. 그냥 정답 뭐야? 위치만 정답. 아, 썸하고 올은 어때요? 뒤에 복수하고 불가산이 오긴 하는데 그 수화가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그렇죠? 전혀 상관이 없는 보기였던 거죠. 정답하고는. 그렇죠? 이분도 역시나 뭐예요? 얘도 부사잖아요. 신경 쓸 필요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속사와 접속사와 다른 품사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동사 판단, 동사 수를 확인해서 문제를 쉽게 접근해 보자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2분 하나만 체크할까? 2분은 생각나는 거 뭐였어요, 여러분? even more 떠오르시죠? 표현으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even more 아니면 even the most 비교급하고 최상급 강조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시험에 최근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나올 것 같아요. 꼭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0번. 자, 130번은 동사 어휘 문제예요. 아마 저하고 적중축강 저거 들으셨으면 아마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동사 문제가 나와서 어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해석하지 말고 뭘 봐라? 그렇죠.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조금 봐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를 딱 보시면서 얘는 컨펌이 뭐예요? 얘만 자동사네 라는 걸 아셨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바로 어딜 반응해요? 그렇죠. 어딜 가? 목적어 보는 거죠.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그래서 뭐가 정답? 자동사가 정답. 그래서 정답은 뭐야? 컨펌이 정답. 요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에는 의미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자타로 구분하셔서 빠르게 하시고 물론 진짜 어휘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석하지 않고도 풀어낼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conform to 있죠. 이 표현을 아셨으면 더 빨랐겠죠. 무슨 뜻이에요? 준수하다죠. 준수하다. 여러분 conform to하고 동의어가 뭐가 있어요? 그죠? comply with 있는 거 아시죠? 요건 한번 써볼까요? comply with 준수하다. conform to. 그 다음에 뭐예요? adhere 있죠. adhere to가 있죠. adhere to. 그 다음에 뭐야? abide. 그 다음에 by. 그 다음에 comply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be compliant with죠. 오케이. 요 단어들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들이라서 놓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동사로는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준수하다가 그렇죠. observe가 있죠. observe가 준수하다라는 표현 놓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준수하다하고 약간의 뉘앙스는 다르지만 밑은 뭐야? 충족시키다라는 표현도 있는 거 아시죠? 밑. 그렇죠? 예. 밑이 뭐야? 충족시키다. 오케이? 밑이라는 단어 fulfill이라든지 우선 요 정도까지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표현들 꼭 좀 다음을 위해서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 interfere with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동사를 조금 익숙하게 넣으셨으면 조금 무난한 시험이 아니었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는데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파트 5는 마무리하고요. 6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 들어갑니다. 6는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제가 항상 뭐예요? 지문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종류. 그래서 아티클이구나. 어이쿠.
시험이 조금은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러면 가보죠. 해석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어요? 발표했습니다. It will be selling soft drink. 소프트 드링크를 어때요? 판매할 거다라는 얘기죠. 근데 뒤에가 중요해요. 원래 판매하는 회사인데 뒤에 뭐라고요? Limited edition. 한정판이네요. 근데 컨테이너야. 한정판 컨테이너. 용기라는 뜻이 우리가 컨테이너 차 말고요. 설마 차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컵 같은 용기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예, 요 설 달 동안 뭐예요? 한정판 컵에 판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뭐야? 소프트 드링크가 어때? 판매된다. 같은 클래식 버틀.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래식이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 99시대 이런 말 조금 그렇긴 하네요. 그렇죠? 오케이. 예전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 스타일의 병인가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런 포장재 같은 것도 보면 좀 이렇게 예전 구시되고 이렇게 인쇄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시험에서는 우리가 레트로라는 단어를 썼죠. 레트로라는 단어가 와서 레트로 패키징이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 단어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느끼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어휘에 이런 어휘 때문에 늘 문제를 못 풀면 안 돼. 이런 것들은 어때요? 좀 불필요한 것들은 배제하고 중요한 포인트만 잡으시면 돼요. 파트 6를 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used over 뭐야? 지난 몇 년? 50년 동안. 그죠? 50년 전에 사용했었던. 그때가 언제예요? 회사가 인기가 있었던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 나왔었잖아. 그럼 어때요? every는 조금 말이 안 돼. every는 애초에 뒤에 뭐가 와야 돼요? 그렇죠. 단수 명사가 올 때만 쓸 수 있어요. 단수 명사. 그래서 무조건 정답에서 제외. until은 뭐예요? 아니, still이죠. still은 뭐 생각나요? still하면 still not 생각나시죠? not yet, still not 이런 거 기억나세요? 물론 여러분 여전이란 뜻으로 형태도 기억해 주시고 당연히 좋고요. 그 다음에 day는 뭐예요? day 이건 말이 될 수 없었어요.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됐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B하고 D 중에서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제가 과거예요. 완료 시제가 돼서 그 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해왔다라고 알면 쓸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는 과거기 때문에 처음에 인기가 있었던 때 그때 방식으로 돌아간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first가 정답이었던 형태였어요. 그 다음 36번 보자마자 동사 문제네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동사 had pp will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현재 시제도 오고 그런데 분사가 하나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속어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동사가 아니면 D번이 속어고 운이 좋으면 분사가 정답이면 바로 정답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가서 딱 보시면 뭐가 보이냐면 요거 36번 보이세요? 구조가 여러분이 주어 이렇게 쭉 들어가고 컴마 찍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뒤에 the number of flavor라는 목적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어라? 그러면 문장에 지금 동사가 분명히 있는 거를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동사가 아니에요. 문장에 동사가 두 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ing. 아까 우리 저희 파트 5 쪽에서 공부했을 때 나왔던 거 있죠. 토털링처럼. 그래서 이게 분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바로 판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보시면 이건 전형적인 분사 패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오고요. 이제 주어 동사 목적이 좀 칸이 좁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마침표 찍어야 되는데 마침표가 아니라 컴마를 찍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밑줄 쳐놓고 뒤에 명사 나오거든요. 목적어. 그럼 여기는 무조건 뭐가 정답? ing가 정답. 투부정사랑 그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인데 컴마를 찍잖아요. 그러면 열의 9은 열의 9? 열의 10개 다 될 거야 아마. 무조건 ing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다. 분사 문제이기 때문에 ing하고 pp 구분하는 문제까지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면 패턴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의심되면 어때요? 분류 작업하시면 되겠죠. 구조적으로 말이 되나? 따져보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리플링이 분사 형태가 정답이었던 형태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뭐예요? 세 가지 소프트웨어 드링크를 이번에 출시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릴리즈니까 오렌지 레몬 맛있겠다. 망고 애플 그다음에 스트로베리 케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새로운 주스를. 근데 뭐 하면서 어때요? 트리플. 3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수. 어떤 수? 맛이 어때요? 3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맛의 종류가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현재 제공하고 있는 맛의 어때요? 3배의 수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는 형태였어요.
그러면서 뭐 때 이런 플레버 이 맛들이 뭐 할 것이다? 보완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컴플리먼트. 그죠? 뭘 보완해요? 전통적인 파트. 이번에 어때 병 이거 옛날 걸로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파트를 보완해 줄 것이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멋진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럼 바로 들어갈까요? 그러면서 이제 뭐야? 이 사람 누구예요? 이 CEO, 이 회사의 CEO인 신디 그로버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밝혔어. 뭐라고 했냐면 프로모션이죠. 이번 행사가 뭐예요? 언어 기일 거이다. 뭐를 파운딩 설립이잖아. 그래서 회사의 뭐야? 아마 창립이겠죠. 회사의 창립을 어때요? 기념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전 방식이 예전 어때 병에다가 이제 음료수를 담아주니까 당연히 옛날 생각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옛날에 사람들이 향수도 불러일으키고 어른들한테 아마 이런 그런 쪽.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갔죠.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문장 삽입이잖아요. 문장 삽입이 쉬울 때는 바로 그냥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 매칭이 바로 연결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뭐예요? 앞에서 나왔던 주어 있죠. 프로모션이라는 주어가 힌트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제가 힌트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읽으실 때 시제와 주어 그 다음에 간혹가다 이제 연결어 나올 수 있으니까 연결어까지 여러분들이 그 패턴을 하나하나 좀 신경 써서 봐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지금 여러분이 얼마 안 되셔 어려운 분이 계신데요. 그래도 하시다 보면 이제 그게 익숙해져요. 그러면 좀 더 나아지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가볼까? It will also attract. 자, also라는 단어 보이시죠? 파트 7을 하거나 파트 6를 하거나 무조건 항상 중요한 단어 also에. 왜? 또한이래잖아. 그럼 어때요? 앞에서 얘기하고 또한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장점 얘기했으면 뒤에서 또한 장점. 단점이면 또한 단점. 이런 식으로 들어갈 테니까. 그럼 어때? It will attract. 또한 뭐야? attract customer. 뭐 고객들을 뭐야? 끌어모을 것이다. 뭐야? Want to remember the old. 오랜 시 옛날을 어때요? 그러니까 옛날을 기억하고자 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때요? 좀 끌어모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괜찮아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왜 창립을 어때? 우리가 지금 아까 여기 앞쪽에서도 여러분 잠깐 벗어 보시면 그래서 그때 뭐야 보완해 준다 그랬죠 맛을. 그렇죠? 그러니까 병이 어때 옛날 거니까 젊은 세대들 이런 수 있잖아. 그렇죠? 예. 근데 맛으로서 그걸 보완해 줄 것이고 그다음에 이 어때요? 그 지금 옛날 그 병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병이 뭐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창립 기념일에 대해서 그걸 기념할 수 있게도 해줄 거고. 그래서 정답이 A번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여. 좋아. 그러나 아직 모르잖아. 그래서 더 봐. This is the reason. 그래서 이것이 바로 원인이다. 이유다라는 얘기야. 뭐가? 어때요? Feeds Fabi become well known. 그렇죠? 유명하게 된. 이건 말이 안 되죠. 이제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미 했다는 얘기 말이 안 되죠. 이걸 쓰려면 아까 앞쪽에서 썼으면 괜찮았겠죠. 왜 옛날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뭐 어떤 옛날 50년 전에 했던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말이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소프트 드링커가 have been losing 인기를 잃어왔다. 작년부터 인기를 잃어왔다. 근거 제로. 그죠? 예. 역시나 시제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좀 답이 되지 않나. D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근 마켓 트렌드. 최신 어때요? 시장 마켓 트렌드는 어떻다?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고객들은 이런 맛들을 선호한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다. 왜? 갑자기 왜? 이런 느낌이 드시죠? 아마 뒤쪽으로 가서 아니면 앞쪽에서 아까 플레버의 맛이 있었잖아요. 아마 앞쪽에서 썼으면 괜찮았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정답을 여러분들이 A번으로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서 이제 138번 어휘 문제가 나왔어요. 프로세스 그다음에 variety 서비스 스트래티지. 프로세스는 공정, 과정이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variety는 다양성이란 뜻이죠. 근데 얘가 다양성 말고도 여러분이 종류라는 것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다양성도 있지만 종류. 그 다음에 서비스는 서비스, 스트래티지는 뭐야? 전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문맥적으로 들어가면서 필요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때? 회사는 믿고 있어야 이것이 뭐다? 이 뒤에 더 명확히 나오긴 했네요. 그렇죠? 연결해주고 있다. 뭐를? 그 갭을 이어주고 있다. 뭐야? 현재 존재하는 고객들과 새로운 세대를 어때요? 연결해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리미티드 에디션 파트 어때요? 한정판이 어때요? 언제부터 이용 가능하다? 다음 주 월요일. 그렇죠? 뭐뭐 하면서 새로운 뭐가 어때? 릴리즈 출시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서비스 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서비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서비스가 어때요? 3월 달에 출시되는 이거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파트 5 쪽에서 문제 풀 때는 서비스 괜찮아. 물론 어때 여러분 버라이어티도 괜찮고 근데 여러분한테 이 익숙한 단어는 분명히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신 것 같은데 서비스라는 건 없었다가 생겨난 서비스 있죠.
이번에 이제 최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특정 회사에서 이렇게 특정 회사에서 어떤 원래 없던 그러니까 원래는 무료로 안 줬는데 이번에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그럼 어때?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 거죠. 이건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미 있었고 지금 어때? 하나를 추가했잖아요. 메뉴를. 그렇죠? 3가지를 추가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때? 종류 그죠? 그래서 새로운 어때? 종류들이 어때? 공개될 거다. 이런 말이 제일 좋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variety가 정답으로 짰던 형태입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 삽입에 조금 더 신경 쓰시면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 7입니다. 자, 3중 지문 하나만을 준비했어요. 3중 지문은 여러분들이 연계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워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좀 무난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시면 자, 노티스 이메일 포럼이에요. 보시면 지문 첫 번째 거 좀 길어 보이고요. 두 번째 거 조금 짧아졌고요. 마지막 정말 짧죠. 그래서 여러분이 3중 지문은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발 너무 이렇게 쫀다고 하잖아요.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편안하게. 그렇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조금 더 잘 풀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그 다음에 제목은 보아야 되겠죠, 반드시. 그럼 뭐라고 써있어? Diversity, 다양성 트레이닝 오피서. 말이 조금 어렵긴 하네요. 근데 오피서라는 말이 나왔네요. 그렇죠? 갑자기 트레이닝 오피서? 그러면서 회사 이름 나왔죠. 뭐지? 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뭐예요? 문제 풀러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를 해석을 먼저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때요? 보시면 조금 더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그죠? 노티스 결국엔 주제 문제였네요. 돌아가긴 했어야 되겠네요. 자, 왜 지금 노티스가 어때요? 포스트잇이라는 건 게재되는 거잖아요. 부착. 그러니까 왜 쓰여졌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푸신 상태니까 저는 바로 들어갈게요. 자, 새로운 회사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announce the relocation 이주죠. 그래서 본사 이주를 발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직원의 피드백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 다음 광고 job opening. 이미 느낌은 여러분 조금 왔어요? 왜 왔어요? job opening인데 아까 뭐 나왔어요? 사람 어때요? 지금 직책에 대해서 나왔었잖아.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나름 좀 쉽게 무난하게 접근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진짜 확인해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헤드 오피서는 현재 seek 아주 전형적인 사람 찾을 때 많이 쓰죠. 그래서 diversity training officer. DTO라는 말이 조금 되게 생소하지만 약어로 쓸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익숙해 주셔야 돼. 근데 DTO가 무슨 회사 이름이 아니라 분명히 직책 이름이야.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서 선택하셨으면 잘 좋았겠고요. 자, 그 다음 197번. How often? 세부사항 문제 얼마나 자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간의 표현 보여요? 그럼 문제 가서도 어디만 보면 돼? 시간의 표현 보면 되겠죠. 그거 쉽게 판단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DTO. 근데 주어가 지금 문장이 좀 길죠. 잘 보셔야 돼. 어디가 포인트인지. 그래서 DTO가 conduct,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일 같은 걸 행할 때. conduct 다음엔 더 task 있죠. 일 같은 거 행한다 할 때. 그죠? 일을 행하다는 표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in-house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얼마나 자주. 그럼 여러분 in-house 트레이닝의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 표현이 패러프리징 돼가지고 못 찾겠다. 그러면 요게 힌트가 될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는 예, 그 다음 안 되시면 예, 밑에 걸로 보시면 되겠죠. 문제가 쉬우면 그대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자면 in-house 트레이닝 프로그램. 근데 뒤에 이거 너무 쉬웠긴 했어요. once a month. 아무래도 이제 만들다 보니까 좀 쉽습니다만. 그래서 DTU라는 이 사람이죠. 이 오피서가 디자인도 하고 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직접 이끈다라는 얘기죠. 근데 언제? 한 달에 한 번. 투부정사 나왔네요. 뭐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뭐 하는 걸 돕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문제의 정답은 once a month.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왜 그러냐면 once a quarter, 그 다음에 twice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수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 확인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볼 때 처음에 밑줄 쫙 그서 놓으시고, 그러니까 밑줄을 너무 남발하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밑줄 거기에만 딱 쳐놓으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198번. 연계 문제가 안 나왔다라는 게 그쵸? 예, 무조건 연계 문제 한번 기대해 보게끔 만들어주고 있네요. 자, what will 그 다음에 Mr. Marshall 사람 이름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위에 첫 번째 지문에서는 사람 이름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물론 사람 이름이 나올 수 있죠. 누구 담당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가 사람 어디로 연락 주세요 이런 거 할 때 쓰겠죠, 당연히. 그게 아니면 두 번째 지문에 정답의 포인트가 있겠구나라는 의심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에서? Security International에서. 자, 그러면 세부사항 문제죠. 그러면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세부사항 문제니까 키워드 잡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oversee라는 건 감독이죠. 새로운 어때 프랜차이저를 어때 텍사스에 있는 거를 어때요? 감독한다. 그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장하는데 직원들이 뭐야? respectable, 존경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문화, 그 다양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겠네요. 그죠? 그래서 다른 문화들을 어때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서로 존중할 수 있는지를 어때요? 확인,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장려하려고 하는 일을 하는 건가?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 조언 준다에 누구한테? 정부 직원? 이거 뭐 안 읽어봤으니까 모르겠죠. 어쨌든 정부 직원 좋아. 그 다음에 뭐야? 인사팀이죠. 인사팀을 어때? 매니저 한다고 자기가? 갑자기 이상해. 뭐 매니저, 인사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요거는 좀 배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라가셔서 보시면 되겠죠. 대신 뭐부터 찾아요? 마셜이 어때요? 받는 사람이. 마셜이 누군데 하면서 들어가서 조금 읽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 I am delighted to welcome you 나오죠. 마셜은 받는 사람이었어요. 잊지 마세요. 뭐야? As a Fisker International의 새로운 어때요? Diversity Training Officer. 아하, 이 사람 취직했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요 직책을 맡게 됐구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때요?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이제 이래서 연계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 이름은 위에 지문에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위에 지문에서 여러분이 얘가 하는 일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포인트를 잡으시면 이렇게 있죠. help hours 보이세요? 이렇게 돕는 거야. help 동사 구조 혹시 기억나세요? help 뒤에는 목적어 나오고 동사 원형이 보어로 오거나 아니면 투부정사가 보어로 올 때도 있죠. 요거 생각하셨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뭐를 중요성, respecting cultural difference,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를 존중할 수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걸 기억 확 나죠. 그렇죠? 이미 우리가 다이버시티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뭐지 하다가 어때요? 그 포인트 보자마자 여러분이 아까 문제 푸실 때 저처럼 기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B번이죠. 물론 여러분이 계속 읽어보시면 요 포인트들이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건 다음을 위해서 기억하실 건 여러분들이 무조건 오버세이면 감독한다 나오고 프랜차이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새로운 프랜차이즈인데 텍사스에서죠. 근데 거기서는 전체 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찾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 보시면 여기에 all of our franchise sites 나온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 틀리는 거 있죠. 다 틀리는 게 아니라 한 개 틀려가지고 틀리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조금 실수하지 않도록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름 여기에다가 뭐야? 연계 문제 땅땅땅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좋아. 다음 199번입니다. 자, what will Mr. Marshall? 또 나왔어. 마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need to return. 반납해야 돼. 언제까지? 금요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마샬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마샬이 받아가지고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금요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였어요? 이메일에서 찾아보죠. 자, 이메일에서 찾아보시면 어떤 거 찾으라 했어요? 금요일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금요일. 여기 있네요. Please sign it. 그 다음에 bring it to our office on Friday in preparation for.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포인트가 정확히 안 보이니까 위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You should receive an envelope containing a contract. 계약서를 포함하고 있는 봉투를 받게 될 거래요. 거기에서 상세하게 너의 정확한 봉급. 좋겠다. 그렇죠? 네. 월급하고 그 다음에 베네핏이라는 건 혜택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인 광고와 관련된 전형적인 패턴에 나오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D가 뭐야? 그거를 받아야 된다. 받는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네가 받는 거야 이건. 물론 가능성이 있긴 했어요. should니까. 근데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Please sign. 사인한 다음에 뭐야? 가져와. 언제? 금요일. 금요일이 포인트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금요일 날 가져와. 뭐를? 계약서 가져와. 그러면 그거 찾으면 됐겠네요. 그죠? 그래서 연계 문제가 아니라면 바로. 그럼 정답 뭐겠어요? 워크 스케줄 컴플레인. 컴페어링 어그리먼트. 어그리먼트가 협의서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계약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잡으시면 좋겠네요. 컨트랙이라는 단어 대신에 쓸 수 있는 어그리먼트. 좋게 잡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 자, what is implied about? 자, 추론 문제긴 합니다만 추론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알맞는 문제 찾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University 어때요? 갈빙턴. 아니 갑자기 웬 학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겠죠. 어디 있어? 여기에는 지금 학교 얘기가 없거든요. 그럼 어디 갔어요? 밑에 가면 그렇죠. 갈빙턴. 대학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그러면서 디플로마 리퀘스트 학위서를 요청하고 있나 봐. 그러면서 디플로마는 어때요? 재발행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하지 하면서. 그러면서 때 마샬 거 맞네요. 그죠? 마샬한테 무슨 학위서 증명서 같은 거 달라고 했었나 보다. 라는 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마샬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게 없어요? 지금 서술된 기술된 문장이 보이지 않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그죠? 여기 있는 포인트가 묶여질 가능성이 많죠. 자, 연계 문제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힘드시다면 어때요? 보기를 먼저 보시면서 잡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문을 먼저 보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었고요. 저는 항상 추천하는 거는 보기를 먼저 보는 건데요. 잘 보시면 여러분 저희가 상당히 많은 양을 읽었어요. 그거 느끼시죠? 지금 여기까지 지금 다 읽었잖아요. 그러면 보기를 보는 것보다 어차피 읽어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요만큼만 읽으면 문제가 풀리겠죠. 그래서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대신 남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잘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풀 때 쉽게 풀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 가볼까요? 게다가 너는 뭐 해야 된다? 제출해야 된대. 뭐를 어때요? 오리지널 디플로마 from the most recent school. 최근 어때요? 학교죠. 그죠? 네. 가장 최신 학교. 네가 졸업한 어때? 가장 최근 최신 학교에 오리지널 디플로마 학위증을 제출해라라고 하고 있네요. We did receive the official transcript. 공식적인 어때? 성적표를 받았다는 얘기죠. 오케이? 뭐를 위해서? 스크린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심사할 때 심사 과정에서 이미 받았었습니다만 우리는 또한 너의 디플로마가 필요하다 기록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아, 그래서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학위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갔을 때 이제 보기 먼저 풀어봐. It is the last school. 맞네요. 그렇죠? 이미 포인트가 나왔잖아. 그래서 얘가 학위서를 제출한다라는 건 그 최종 학교라는 거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여러분들은 요거를 잘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문제를 낼 때 ETS가 어떻게 내냐면 무조건 여기에서 하나 어느 정도는 걸려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닌 거를 하나하나 소거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풀 수 있겠고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 확신을 좀 빠르게 잡았더라면 패턴을 조금 익숙하게 바르셨다면 A번을 선택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자, 어때요? 긴 시간 여러분 저하고 이제 수업을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풀었던 거하고 제가 어때요? 설명드렸던 거하고 어때요? 비슷하십니까? 물론 지금 다를 수도 있죠. 저하고 공부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아마 저하고 공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막상 할 때는 그렇게 안 했던 분도 있었을 거예요. 저하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유사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파트 5 쪽에서 시간 어느 정도 줄이시고요. 6에서도 어느 정도 절약하시고 7에서 시간을 투자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보다는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한 달 또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도 잘 보셨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다시 한번 제가 수업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